이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오, 얘는 좀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호감이 훅 들어오는. 오늘 말씀드릴 첫인상 치트키는 내일부터 당장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을 꽤나 배려심 있고 성숙하며 프로페셔널하게까지 보이게 해주는 화법입니다. 이건 잘하는 사람은 은근히 못 봤는데 챙긴다면 좋은 의미로 티가 확 나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바로 고유명사를 잘 다루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나요? 고유명사란 쉽게 말하면 특정한 무언가의 이름이에요. 이 네 발 달린 동물에 대하여 강아지는 모든 개체들을 부를 수 있는 보통 명사라면 뽀삐는 우리 집 멍멍이, 즉 특정한 개체한테만 붙는 이름이에요. 고유명사는 그래서 그게 뭔지 나만 알고 상대는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난데없이 제가 뽀삐랑 어제 산에 갔는데 라고만 말한다면 상대방은 이 뽀삐가 대체 뭔지 모르겠죠. 동물인지 누구 별명인지. 따라서 우리 집 강아지 뽀삐랑 산에 갔다 하고 설명까지 해야 친절하고 정확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유명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몰라도 되는 정보일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사적인 관계보다는 회사 같은 공적인 또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좀 더 부각이 됩니다.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뽀삐인 걸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는 안 가르쳐주는 게 더 섭섭하겠지만 서로에게 사적으로 큰 관심도 없는 나와 직장 상사 사이에서라면 사실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에게만 의미 있는 뽀삐를 자꾸 언급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 주는 안물안궁 TMI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 강아지라고만 해도 정보 전달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상대가 그 이상 궁금해하지도 알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뽀삐라고 계속 부른다면 상대에게는 저 아이가 걔랑 산에 갔다에 더해져 그 개의 이름은 뽀삐다 라는 정보 하나를 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고유명사를 너무 내 입장에서만 다루다 보면 상대에게는 자기중심적이고 미숙한 대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걸 상대도 알 거라 생각하고 나에게만 중요한 건데 상대에게도 중요할 거라는 착각은 주로 어린 아이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여기서 이 치트키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고유명사를 잘 쓰면 성숙한 어른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고유명사를 잘 다루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의사소통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아주 편안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게 내 의도를 잘 알아주고 또 잘 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로의 정보의 비대칭이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쪽에서 먼저 이건 뭐냐면요 하며 내가 모르는 빈칸을 알아서 채워주거나 이런 성격의 일인데 굳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면서 귀찮은 일을 알아서 덜어주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화법이거든요. 이런 화법은 특히 고객이나 거래처를 대하는 대외적인 비즈니스 화법과도 공통점이 많은데 그래서 연차가 얼마 안 된 인턴이나 신입, 주니어 분들이 잘 구사할 경우 위에서 보기에 성숙하고 생각이 깊다는 느낌을 받고 얘는 좀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호감이 훅 들어옵니다. 우리는 마음이나 기분을 다치지 않게 해주려는 배려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이 처리해야 할 정보에 대한 배려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 챙긴다고 욕을 먹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잘 챙기면 막 말하지도 않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은 그런 작지만 기분 좋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으며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회사일수록 내 뇌의 부담을 알아서 덜어주는 센스는 정말 고맙죠. 사실 평소에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고 고객 중심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 고유명사들을 잘 쓸 줄 압니다. 이게 생소한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내일부터 당장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상대가 모르는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로 한번 풀어 설명해주기입니다. 과장님, A브랜드 시장조사 업무 마쳤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삐리삐리 패스트카드 괄호 열고 게임 전용 고사양 그래픽카드입니다. 대표님, 땡땡 상사라고 일본 무역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누구시는 전 직장이 어디라고 하셨죠? 네, 땡땡 프로덕션이라고 웹드라마 전문 제작사였습니다. 이렇게 고유명사 뒤에 그걸 설명하는 말을 붙여주면 이름만 듣고는 그게 뭐냐고 뭐 하는 회사냐고 두 번 물을 필요가 없어지죠. 아니 이런 걸 누가 못 챙겨?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아는 이름만 냅다 던지고 아무 설명도 안 해서 그래서 그게 뭐 하는 회사인데요? 영화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묻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물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보가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그걸 더 물어봐야 한다고 치면은 그게 뭐였을 때는 엄청
이거는 제가 실제로 같이 일했던 대학생 인턴 사원과의 감동 실화입니다. 과장님, 협찬할 인플루언서들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뾰로롱 꼬마 마녀, 괄호 열고 50만 팔로워 여성, 슈퍼맨, 괄호 열고 30만 팔로워 전자기기 유튜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니까 생판 처음 듣는 닉네임들인데도 그들이 누군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간략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계속 하면서도 그 인턴분은 과장님 그 50만 주부 유튜버가요, 그 30만 테크 유튜버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길고 복잡한 닉네임을 외워야 할 필요 없이 저한테 유의미한 정보로만 계속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어쩌다 보니까 풀네임이 제 입에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걸 제가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턴 친구는 그 사람을 지칭할 때는 과장님 홍길동 유튜버 기회가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인식하기 편한 방법으로 고유명사를 또 한 번 조정을 해줬어요. 실제로 좀 더 편하게 일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친구의 세심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상대를 생각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아는 주니어는 별로 없거든요. 특히 매일매일 비효율과 싸워야 하는 대부분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갈증 나는데 얼음물 한 잔 들이킨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줍니다. 이런 게 바로 좋은 의미로 튀고 보는 거예요. 알잘딱깔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유명사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생략입니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고유명사 자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보통 명사로만 말해주는 거예요. 난 너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까지 생각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는 배려입니다. 혹시 대화할 때 나는 모르는 어떤 고유명사로만 자꾸 소통을 하려거나 자기만 쓰는 어떤 호칭을 남한테도 버젓이 쓰는 것 때문에 대화가 이해가 힘들거나 좀 짜증나는 경우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 이제 은근히 논쟁이 있었던 시상식 소감에서 어떤 배우가 다른 배우를 두고 누구누구 선배님이라 호칭하는 게 그중 하나인 거죠. 선후배 관계는 그 배우들 사이에서만 있는 특수성이지 시청자들까지 그걸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시청자들의 선배님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의 첫 직장에서는 본인의 남편을 남한테 설명할 때에도 오빠라고 부르는 과장님이 있었어요. 나 주말에 오빠랑 박물관 갔는데 이거 오빠 회사에서 나온 선물인데 하면서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게 그녀의 친오빠인 줄 알았고 그게 남편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는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한테는 오빠지 나한테도 오빠야?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은 대화를 오로지 자기 시점, 자기 관점에서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럴 때에는 남편인 게 모두에게 좀 더 친절하고 정확한 표현인 거죠. 고유명사를 때때로 생략하는 것은 평소에 신경 쓸 게 많아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받아야 하는 관리자급 윗사람들한테는 더욱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윗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모르는 직원이라면 홍길동 대리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합니다가 아니라 영업팀 대리 하나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합니다가 되고 제가 길동하우스 다닐 때에는 병가가 따로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저의 전 직장에선 병가가 따로 없었습니다처럼 회사명은 보통 명사 뒤에 감춰집니다. 제가 처음 사례에서도 언급했던 유튜버 뾰로롱 꼬마마녀가요 대신 50만 주부 유튜버가요 하면서 얘기해줬던 인턴 친구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고유명사를 감춰가며 말을 하는 것의 또 한 가지 효과는 좀 더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격식을 차리려 노력하는 느낌을 줍니다. 어르신들은 보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성을 살짝 어필해주는 것도 좋은 치트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다 감추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정보라면 당연히 고유명사를 다 말해줘야 합니다. 조금 결이 비슷한데 하면 안 되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나랑 친해서 언니 오빠 호칭하는 동료가 있다고 쳐요. 이걸 회사 내에서 윗사람에게 얘기할 때에는 누구 언니 누구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반대로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본인이 친한 옆팀 팀장님을 누구누구 형이라고 부르는 팀장을 봤는데 그것도 별로 프로페셔널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면접을 재구성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연습 문제로 같이 한번 고쳐보시죠. 해외 영업 업무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킹왕짱 컴퍼니 재직 시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매직 서프라이즈 캐쳐와 메가 울트라 크림을 각각 10억 원 규모로 매월 수출했었습니다. 킹왕짱 컴퍼니는 소비재 제조사인가요? 아니면 유통사인가요? 소비재 제조사입니다. 매직 서프라이즈 캐쳐는 뭐하는 제품인가요? 킹왕짱 컴퍼니의 메인 제품인 여성 청결제입니다. 그럼 메가 울트라 크림은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었나요? 자, 어떤 고유명사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어떤 건 감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 답안 먼저 제출해보겠습니다. 해외 영업 업무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소비재 제조사 킹왕짱 컴퍼니 재직 시 핵심 전략 제품이었던 여성 청결제와 탄력 크림을 매월 10억 원 정도 규모로 수출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회사 이름을 얘기하고 그게 뭐 하는 회사였는지를 말해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같으면 같은 업계 사람도 뭔지 못 알아보는
매직 서프라이즈 캐쳐 같은 제품명이라면 아예 언급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전략 제품인 여성 청결제라는 것만 면접관이 알면 됐지 허니버터칩이나 아이폰처럼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 아닌 이상 제품의 풀네임까지는 이 상황에서는 몰라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도 면접관이 궁금했던 거는 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단어 하나만 바꿔도 배려심 있고 프로페셔널한 첫인상을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려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회사에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적지 않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대부분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시간, 에너지, 체력의 소중함을 존중해주고 그 자원들을 쓸데없이 낭비를 안 하게 도와주는 배려와 센스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한번 실천해보세요. 시작은 치트키로 했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찔러줄 수 있는 고객 관점이라는 아주 파워풀한 역량을 기르시게 될 거예요. 영상을 다 보신 후에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또는 다음 영상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삽질 없이 성장하는 직장 생활을 위한 지름길, 직장 공략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